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에서 복숭아 속의 화학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시나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는데요. 백도, 황도, 천도, 요즘엔 신비 복숭아라는 것도 인기가 참 많습니다. 냉장고에 뒀다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복숭아는 참 맛이 좋죠.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의사들도 놀랄 만큼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 있는 분들이 꺼려하는 과일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복숭아도 올바로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다양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서 피로회복과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수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페놀의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소화를 촉진해주고 대변의 양을 늘려서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염이나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도 좋고요.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드시는 걸 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 말고 드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사실 모르셨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100g, 복숭아 반쪽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단한 복숭아를 적당량 드시는 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200g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만 모든 복숭아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렁한 복숭아는 좋지가 않습니다. 조직이 단단해서 체내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너무 물렁하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복숭아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렁한 복숭아는 부드럽고 금방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반응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는데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 추출물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고요.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숭아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갖고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에서 복숭아 속의 화학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수분 함유량이 높아서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불안감 등을 줄여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고 과도한 흥분으로부터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등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숭아를 먹으면 여름철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해서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에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가 높아집니다. 달콤한 복숭아와 고소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서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혈당을 더 안정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것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은 복숭아 통조림 많이 보셨죠? 복숭아 통조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의 함량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해서 복숭아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 성분들이 사라져서 그냥 단맛 나는 젤리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통조림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싱싱한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러지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나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복숭아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막아서 배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사이안화물 중독에 의해서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숭아 씨앗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상온에 2-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가장 좋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못 드시게 되면 냉장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너무 차갑게 하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바로 꺼내 먹어도 될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먹기 1시간 전에 상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8도에서 13도 사이의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입니다. 상온에 잠시 두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풀리면서 복숭아의 달콤함이 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의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 피로감이 몰려들고 기운이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도 하죠.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 어떤 게 있죠? 바로 수박이죠. 더울 때 갈증과 더위를 씻어주는 수박도 함께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수박을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수박을 드실 때 올바로 알고 드시면 건강한 분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껍질 버리기 참 귀찮죠? 이 수박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수박과 상극인 음식들과 주의할 점,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수박의 효능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수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수박을 드실 때 바나나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분 보충의 최고인 수박과 에너지 충전과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는 함께 드시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몸에 피로감이 몰려들고 기운이 빠져서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칼륨이 보충이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도 하죠.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칼륨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칼륨도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에서는 부정맥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박과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함께 드시면 지나친 칼륨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는 수박과 함께 치즈 요거트를 곁들인 샐러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수박과 치즈 요거트는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같이 먹으면 달콤 짭짤해서 먹기에는 너무 좋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수박 속에는 이뇨작용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수분과 비타민까지 가득합니다. 눈 건강에 좋기로 소문난 비타민 A와 우리 몸의 에너지 충전 역할을 하는 비타민 B, 그리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뜨거운 여름에 수박 한 입 먹으면 더위에 지친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바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수박의 영양 성분은 우리 몸에 곧바로 흡수가 돼서 기력 회복에 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거트, 치즈와 함께 드시면 수박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박에 가득한 수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비타민을 채워주고, 반대로 혈관 속의 찌꺼기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치즈와 요거트의 단백질과 지방은 느리게 소화되기 때문에 소화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치즈와 요거트는 느리게, 수박은 빠르게 반응하게 되면서 복부에 팽만감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같은 기름으로 범벅된 음식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은 매우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몸속의 열을 뚝 떨어뜨려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름기 가득한 튀김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 속에서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서 소화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이 위액을 묽게 희석해서 소화를 더욱 느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 유독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식후에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셨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소화를 위해 수박을 식후에 바로 디저트로 드시기보다는 공복에 따로 드셔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무엇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깜짝 놀랄만한 음식인데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수박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 혈당이 낮아지고 당뇨병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죠. 수박과 계피가루를 함께 드시면 이런 당뇨 관리 효과를 배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박의 당이 혈당을 높일까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피가루와 함께 드시면 안심하고 수박을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계피가루를 도대체 어떻게 수박과 같이 먹냐고요? 그럴 줄 알고 함께 먹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수박 토마토 샐러드인데요. 수박 한쪽과 토마토 한 개를 적당한 크기로 준비해 주시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상추나 깻잎 같은 녹색잎 채소를 곁들이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수박 레몬 주스도 있는데요. 물 200ml 정도에 수박 한쪽, 레몬 한 개를 믹서에 갈아주고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 마시면 됩니다. 토마토도 수박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수박의 색이 빨간 이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토마토가 기적의 항암식품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빨간색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죠. 놀랍게도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라이코펜이 무려 30% 정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수박의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에서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인 활성산소와 혈전을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세포가 노화되고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줍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암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도 있겠죠. 토마토의 유기산과 수박 속의 칼륨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혈관을 청소하며 염증까지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와 수박의 항암 효능은 전립선암과 동맥경화에 매우 효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알려드렸던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수박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수박과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구워서 드셔도 좋고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뿌려서 드시거나 견과류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항암 성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수박씨 혹시 뱉어서 버리시나요? 앞으로는 꼭 수박씨도 씹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씨가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간식이라는데요. 수박씨는 30%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씨앗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잣이나 땅콩 또 해바라기씨보다 월등히 높은 양입니다. 수박씨의 나머지는 어떤 성분일까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입니다. 리놀레산은 뇌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뇌 기능을 올려주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죠. 게다가 수박씨의 리놀레산은 우리 몸속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내장지방이 생기는 것도 차단해줄 수가 있습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서 각종 성인병 예방에 최고 효과가 있는 거죠. 또한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 자체를 맑게 만들어주고 살균까지 시켜주어서 암 발생을 막아주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구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수박씨를 모아서 씻어서 말린 뒤에 마른 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고소한 견과류처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수박이 다 좋은데 수박 껍질이 부피가 커서 버리기가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수박을 빨간 부분만 먹고 흰색 부분은 그냥 버리게 되는데요. 이 흰색 수박 껍질 부분이 우리 몸에는 아주 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의 흰색 껍질 속에 가득한 시트룰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 때문에 수박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로 좋은 수박차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팔다리가 붓는 부종은 왜 생길까요? 그 이유는 독소가 잘 배출되지 않으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장기가 활동을 하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노폐물이 제때 잘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노폐물이 그냥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트룰린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형태인 요소로 바뀐 다음 우리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에 많이 들어있어서 붓기 제거 및 독소의 배출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또한 시트룰린은 동맥혈관 자체를 넓게 만들어 주어서 혈관이 넓어지는 만큼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 공급도 원활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트룰린이 수박의 빨간 과육보다 흰 껍질에 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박 껍질을 그냥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수박 껍질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은 깍두기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수박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썬 다음에 소금에 절이고 매실청이나 식초를 넣고 숙성을 시키면 맛있는 수박 껍질 깍두기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박 껍질 피클인데요. 적당한 크기로 얇게 썬 다음에 피클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깔끔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또 우리가 여름이면 햇빛에 피부가 많이 그을리잖아요. 그때 이 수박 껍질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수박 껍질에 비타민이 특히 많기 때문에 얇게 썰어서 간 다음에 얼굴에 팩을 해주시면 여름철 자외선에 지친 피부와 주름을 탱탱하게 펴줄 수 있고 수분까지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트러블과 염증에도 좋은 진정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박에는 먼저 말씀드린 효능들 외에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효능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노화 방지에 좋은데요. 수박에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 및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박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부 미백과 피부 미용에도 좋고, 수박에 들어있는 수분이 피부에 보습 효과를 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은 피로 회복에도 좋은데요. 몸속에서 흡수가 잘 되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가 있고요. 아르기닌도 풍부해서 더위로 인한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복합제 중에 하나인 콜린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잠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면역력도 강화해 줄 수가 있는데요. 수박의 이 라이코펜 성분이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서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도 수박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지방 분해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도 탁월한데요. 특히 근육통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칼륨과 시트룰린 성분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하거나 과로를 했을 때 오는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농업식품 화학지식 저널에 따르면 수박 주스를 하루에 약 473ml 정도 마신 선수들은 근육통이 덜 발생하고 심장 박동수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들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가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죠. 부패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게 되면 급속도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는 장수를 기원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참외는 열을 내리고 황달과 이뇨작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외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통해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와 참외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참외는 어떻게 무엇과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 되는지 참외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참외죠. 하지만 요즘은 하우스 재배가 많아지면서 이른 봄부터도 참외를 즐길 수가 있죠. 계절 과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는 6월에 수확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수확한 것이 영양 성분 함량이 높고 품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측정 결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6월에 수확한 경우 가장 높았고 7월 이후에는 영양 성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딱 지금 드셔야겠죠. 그런데 몸에 좋다는 참외도 잘못 드셨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외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참외 씨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참외 씨의 하얀 실이 뭉쳐진 부분인 태자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고요.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주며 참외의 이뇨작용을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태자에는 과육보다 엽산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엽산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 잘 알려져 있죠. 사실 엽산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5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엽산은 세포의 성장과 DNA 유전자 합성,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아의 뇌와 척추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이고요. 엽산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현기증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방치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엽산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 섭취 역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당뇨와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엽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외에 많은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참외의 씨를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들과 함께 먹을
먹을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가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죠. 부패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참외의 탄닌을 만나게 되면 급속도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는 한의학에서 찬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갑각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꽃게나 대게 같은 갑각류를 드시고 후식으로는 참외를 드시지 말고 살균 작용과 해독 작용에 좋은 생강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땅콩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인데요. 참외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복통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고 심하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차갑고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때 참외와 견과류, 특히 땅콩을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콩은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고지방 식품으로 그 지방의 90% 정도는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식히게 되면 표면에 굳은 기름기가 뜨게 되는 거 보셨죠? 이 현상이 우리 위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땅콩의 기름기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만나게 되면 기름기가 뜨게 되면서 위는 소화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위벽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땅콩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함께 먹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외 씨에도 기름을 짤 수 있을 만큼 기름 성분이 많아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참외를 씨까지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히 6월이 제철인 참외는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들도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또한 참외의 가바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외의 효능은 피부 미용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참외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환하게 해주며 주근깨 제거 등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또 참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등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 참외의 효과는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 엽산, 칼륨, 철분, 아연, 비타민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참외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이 돼서 면역 체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참외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면역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5배 정도 많다고 하네요. 네 번째 참외의 효과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 간 기능을 강화해주고 간에 무리가 되어 황달 같은 질환이 오거나 했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은 몸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베타카로틴과의 상승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다섯 번째 참외의 효과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외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배변 활동을 도와서 장 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줄 수도 있고요. 변비도 예방해줄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해 주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요즘 주목되고 있죠. 여섯 번째 참외의 효과는 항암 효과입니다.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분은 참외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성분으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과 간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참외 효과는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참외에 풍부한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서 임신 중에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임산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외는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식초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최근 참외 피클과 참외 초무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콤한 식초와 참외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식욕을 돋구고 맛도 좋을 뿐 아니라 해독과 비타민 충전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식초가 되는 것이죠.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줄 수가 있고 피부와 장기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된장과 함께 먹을 때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외를 된장에 묻혀서 장아찌로 드시거나 참외 된장 무침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참외가 간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콩으로 만든 된장과 함께 드실 때 이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콩에 사포닌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인삼과 산삼에도 들어있는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간의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된장은 숙성되면서 사포닌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참외와 만나게 되면 효능의 시너지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외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어 나트륨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참외를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참외 껍질에 과육보다 무려 5배 이상의 면역 성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외 껍질이 딱딱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는데요. 요즘엔 참외 껍질을 부드럽게 계량한 품종도 나와서 드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참외 껍질을 얇게 썰어서 오이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고추장, 식초, 파 등이랑 버무려서 참외 무침으로 드셔보셔도 됩니다.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왜냐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시금치의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죠. 또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은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하죠. 하이오즈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가 된다고 해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식탁위의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이 필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면역력 강화나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과 연구도 진행되고 있죠.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좋지 않은 궁합이에요. 왜냐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만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까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시금치의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이죠. 또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은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하죠. 하이오즈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가 된다고 해요.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길 바래요.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솔라닌은 이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이에요. 감자에 싹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이죠.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이나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는데 제발 이 설탕만을 피해 주시길 바래요.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두신 토마토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군이 사용되는데, 비타민 B는 피로도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성분이죠.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는데 설탕 때문에 오히려 체내 흡수율이 감소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관 내 혈당도 상승되게 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에도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병을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간 드시면 암까지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가 없게 되죠. 혹시 토마토 케첩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상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도 뿌려 먹고 다양한 요리에도 사용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실제로 케첩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어요.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가공 과정과 첨가물들에 의해서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해요.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예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 재료라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지고 치아도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고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요.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돼요.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 속에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육류는 산성식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토마토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죠.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에 부담을 줄여줘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서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면 35%의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한데 가열할 때 오히려 19% 정도나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 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돼요.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줘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도 높여줘요.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 들기름을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가열하게 되면 산패가 돼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서 드시기를 바라겠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약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같은 중량이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 좋은데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에요.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는데,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죠.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 익혀서 드실 때 영양 성분의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합친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
있는데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죠.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되죠. 취향에 따라 소금을 살짝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좋아요.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이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도 높아져요.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 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가 돼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시면 토마토에 얇은 막을 씌워줄 수 있거든요. 비타민 C의 산화를 억제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륨이 오히려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 계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완전 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줘서 토마토의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줘요.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처럼 만들어주죠.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줘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다가 마무리 될 때쯤에 접시에 옮겨 놓았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서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씩 첨가해 주셔도 되죠.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식품이 돼요.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예요. 토마토가 전립선 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고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인데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도 발휘하기도 하죠.